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해왔던 창원시가 이번엔 또 다른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일부 시민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지원 내용과 창원시의 사업 진행 결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해 조례 제정의 역할을 한 문순규 창원시의회 의원, 이번 지원 사업과 창원시 행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견 내주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을 좀 하고 추진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좀 불거졌죠. 네.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을 처장님께서 좀 직접 짚어주실까요? 예. 이 문제는 뭐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이제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우리 창원 시민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소리가 올라오고 목소리가,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내용으로 그 청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한 그 애를 키우는 이제 주부 같은데요. 네. 그 청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실직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직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 도움을 주는 정보라든지 지원책이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직장 의료보험에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네. 수입이 없는데도 의료보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오히려 이제 안 좋은 통보만 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창원시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는 그 내용은 세금도 내지 않았고 네. 그게 또 불법이고, 그런데 그 창원시에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그리고 네. 직업훈련비 전체 금액 한 1년에 한 2,380만 원 최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절한지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 이야기를 직접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당연히 그 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분배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로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민단체 위주로 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시의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18억 8천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네. 시민들도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성규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서성동 성매매 피해 여성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신 건데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우선은 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뭐 그런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고 또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게 성매매 우리 피해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편견, 이것이 여전히 우리 시민들에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 사회복지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좁은 의미의 어떤 해석, 이해 이런 데서 좀 비롯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로 우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우리 삶을 한번, 그분들의 삶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성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팔아서 생활하는 네. 그런 것을 좋아서 그렇게
자발적인 그 어떤 좋아서 그렇게 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제발? 과연 있겠는지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에 유입되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사회적 족쇄, 그런 고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의 어떤 실태조사에 따르면은요, 네. 이렇게 전업형 우리 이렇게 성매매의 직결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5,1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20, 30대가 거의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매매로 이렇게 유입됐는지 그 경로를 파악해 보니까 네. 대체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다든지 가난이라든지 가정 내 학대라든지 네. 이런 사회 문제를 인해서 10대들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됐던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보호하지 못하고 네. 그분들이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 네.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공동체의 책임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복지가 예를 들면은 이분들에게 예산을 쓰거나 지원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여성 또는 뭐 다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사회복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다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자들의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대상 간의 비교를 대상에 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청년과 장애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장애인과 노인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 대상자들을 비교할 수 있는 네.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널리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뭐 청년 복지, 노인 복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복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 좀 나아갈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꼭 이 집결지 폐쇄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우리 여성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나 창원시가 그 조례에 지원하는 대상들은요.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 혹시 마산 하포구의 서성동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성동이라기보다는 신포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우리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네. 이 조례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여성들에게 제한되게 이루어지고요, 지원이.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거든요. 네. 시민 여러분, 서성동 직길지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이곳에서 밤이 되면은 불법적인 성매매가 정말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생활 환경에서 그 얼마나 큰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고 네. 이런 폐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네. 그 여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까 소개를 해주셨죠. 예. 글을 올린 분께서 이번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지원 사업비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보다는요. 네. 아까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회복지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노숙인 복지에 드는 예산, 이것이 예를 들면 들어가게 되면은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제, 네. 이런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든 국가유공자든 그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사회복지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그분들의 특성이나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 또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사회복지가 주어지고 예산이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한시적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쪽에서 이 지속적이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 또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불거지는 이 형평성 문제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형평성 문제에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고민에서 놓은 것은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성명 직결지에서 우리 사회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자립자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분들의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네. 또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훈련비라든지 네.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예, 좀 그렇게 정리를 보고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원에 여러 항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항목들이 정해졌는지 알면 창원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에서 어쨌든 성매매라는 이런 곳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또 생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결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당장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될 경우에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분 나와서 이렇게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비를 피할 곳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 안정비,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안정비를 저희들이 월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정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는 것, 네. 인간다운 삶을 거기서 출발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직업 훈련도 시켜드리고 또 맞춤형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열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장님께서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 수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문순교 의원님의 어떤 설명과 의견을 쭉 들어보셨습니다. 예. 들어보셨는데 변함이 없으신지요? 어떠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상당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네. 그것이 가장 정책의 기본적인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 조례가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7군데 그리고 서울 영등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광역 5군데 기초 7군데 이렇게 공이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방자치 사무일 수도 있지만 국가 사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주무부처가 돼서 국가가 이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책임을 떠넘긴 것도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목이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체를 피해자로 볼 것이냐? 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것은 그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다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 조례의 명칭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피해자로 그렇게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80명으로 잡으면 한 20억 내외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이제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해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네. 또 사회 현상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없애겠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지만 그 정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고 다시 또 성매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일부 지역에는 그런 성매매 여성들이 또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온다 이런 또 보도가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네. 기준과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창원도 뭐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 창원만의 또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 지칭하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예. 문승효 의원님께서는 좀-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제가 언급하셨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잠깐만요. 피해 여성이 말씀하셨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탈성매매 여성이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일단은 처장님께서는 이 탈성매매 여성과 피해 여성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좀 우리 처장님이 좀 그 잘못된 그 이해를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상위 법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상위 법령에 보면 우리 성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자에 네. 되면 받고 있는 분들 타의적으로 이분들도 그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성을 파는 행위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자발성이 좀 있다고 해서 네. 이 법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때의 그 근본 취지라는 것은 네. 이런 여성들을 잉태시킨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훼손되고 여성의 자존이 무너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여성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위 법령이 만들어졌고 지역의 우리 조례도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예. 이런 지원 내용도 물론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여론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원시가 변경이나 어떤 소통 없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 질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조례의 명칭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네. 말은 그 명칭이라는 것이 그 피해자로 전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왜 이제 국가사무라고 했냐 하면 이 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사실은 개입해서 그 우리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해서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성매매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집정촌을 폐쇄한다고 해서 우리 창원시의 성매매가 건절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종합적인 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를 단속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갈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아주 그 세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네.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불쌍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정책은 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절차들이 시민들과 소통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당연히 요즘은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 그것도 아주 더 본질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우리 창원시도 당연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반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엇갈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는 시간을 조만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남겨주신 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